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자, 금요일은 차태신,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요? 환율이 1,320원 선까지 뛰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좀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 또 내리고 계신지 만평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장은 단기 반등을 하려고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간성의 법칙으로 해왔죠. 시장은 지금 쏟아졌어요. 이게 우리가 가더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뭐 유턴을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는 게 간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찌됐든 보시면 알다시피 삼성전자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제는 사놓으면 단기지만 6만 원, 6만 2천 원, 6만 2,500원 쪽으로 간다겠죠. 이게 지금 보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시장이 빠지는데 느낌을 잃은 걸로 알아야 돼요. 이게 주식을 잘 하시려면 이런 거는 이제 기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촉으로 잡아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빠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져. 이제 누수는 나오죠. 누수는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같이 쉽게 말하면 6월달 같이 급락장 같이 안 하고 지금 어찌됐든 공포를 주면서도 들어주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내려왔어. 다시 빠지더라도 들어주고 빠져야 돼. 그래서 반등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반등이 오는 타이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대표 우량주가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다 했을 때 거기는 뭐예요? 단기 들어주려고. 낙폭이 가면 그거는 호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오른 주식이 그게 호재가 아니라 제가 그랬죠. 신고가 주식에서 꼭지 나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포스코도 말을 했고 SK텔레콤도 IT 버블 때 거기가 꼭지고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식이든 신고가 종목이 꼭지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고가 종목을 우리가 올라탈 때 고점을 막 돌파됐을 때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 제가 40%에서 종목 진단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좋아요? 기업이 진짜 좋습니다. 좋았을 때 이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거기를 잡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구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데 부도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많이 지금 조금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CPI가 나왔을 때 41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금리 인상 0.75에서 1%까지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에 희한한 일이 있죠. 어떤 거냐면 보통 이벤트가 있을 때 그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공방에서도 그런 힌트를 드렸거든요. CPI 분명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괜찮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심하세요. 그 다음날이 오늘이에요. 이미 만약에 그게 안 좋았다면 목요일날 보통 때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목요일날 이벤트가 있으고 나서 그 다음날 빠지든가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은 아무 일 없다가 오늘 급락시켰죠. 근데 급락에도 지금 구간은 흔들려도 반등 주는 구간이라고 했죠.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6만 전 살 때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들 45% 반등 줄 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은 공포지만 그런 주식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라오고 그 대신 그 주식들이 올라오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수주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오면 그 조선주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1분기 때나 4분기 때나 그 구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주 박혜석 대표가 박혜석 전문가가 많이 좋다겠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빠졌습니다. 거기가 또 저점이었어요. 근데 대신
막 사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선주도 마찬가지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아니겠죠. 매매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지 홀딩 구간이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신재생에너지도 고점에 팔고 저점에서 다 못 팔겠다면 50%도 팔고 저점 지금 또 내려왔잖아요. 저점에 매수하면 좋은 거겠죠. 그렇게 같이 지금 매매를 하시면 시장은 지금 하락장이지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거시경제로 봤을 때도 지금은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하게 하고 있죠. 조금씩 했을 때가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반등 준 거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에 했을 때 금리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할지 몰랐죠. 근데 파월 의장이 강력히 하죠. 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근데 인플레이션 잡으면 되는데 그것만 잡으면 돼. 경기가 또 안 좋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 같은 거시경제까지 보면서 금리랑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환율 여전히 살아있죠. 이런 부분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알려줬던 것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지금 구간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60일선에 팔았을 때 지금 구간 저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 만약에 샀을 때 안 물립니다. 먹고 팔 수 있는 게 수익 나고 팔 수 있는 기회 줍니다. 그 대신 들어줄 때는 또 아닌 거죠. 삼성전자를 지금 그 굵은 주식을 제가 이야기해놨고 지금 단 한 번도 안 틀리고 나온다는 자체가 시장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MTN을 보신 분들은 이런 걸 같이 보시면서 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긁고 나서 여러분들이 올봉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올봉 볼게요. 올봉 보시면 6월 달은 장대음봉 지금 7월 달도 어떻게 보면 아니죠. 이건 코스피예요.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많이 보시니까 코스피를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2349.2 거기가 시가 기준이거든요. 그 시가 기준으로 지금 도치 모양이죠.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올라가면 아닌 거죠. 그리고요. 또 이제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지난주는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는 좋다겠죠. 지난주는 왜 그랬어요? 시가 기준은 양봉. 이번 주는 아니죠. 왜요? 시가 기준은 안 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봉 볼게요. 일봉 보시면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 아래권은 달리지만 지금 음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지금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여전히 시장이 저점을 안 깨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버티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을 걱정하지 마시고 단가매매랑 같이 하시면 되겠고 이제 선물 보겠죠. 선물 몰라도 선물도 꼭 보셔야 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이달에는 310이죠. 7월 달에는 310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대신 내려오면 뜬다는 거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CPI도 안 좋고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주봉 안 좋은 거고 지난주는 좋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면 지금 힘든 장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종목들도 접목하면 돼요. 지금 오늘 장도 보면 아래 꼬리 달고 쫙 올라왔습니다. 이제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 60분봉 볼게요. 60분봉 보시면 여전히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분봉이든 일봉이든 똑같이 보면서 240선 기준으로 보시라고 이야기했죠. 240선 기준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뜨지만 올라갈 때는 여전히 아닌 구간이죠. 그거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30분봉 보겠습니다. 30분봉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아닌 구간이죠. 그 대신 어찌됐든 내려오면 뜨고 그런 구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캔들, 이동평균선, 그게 다 저항이라는 거. 현재가 기준으로 머리 위에 있으면 저항, 아래에 있으면 지지. 그거 생각하시면 보시겠고요. 5분 보겠습니다. 5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240선을 깰 때 240선을 깨면 지금 들어주는 거고요. 맞죠? 다시 지금 240선 돌파했죠. 그러면 다시 눌려주는 거죠. 그게 반복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특정 이평선을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깰 때 이탈됐으면 나오네요. 이탈되면 캔들이든 이동캔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특정 이평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을 크게 볼 때는 241선, 작게 볼 때는 61선, 21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봤을 때 이탈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여기가 저항인가 안 저항인가 보려고. 그걸 뭐라고 해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박하사탕. 맞죠? 그게 저항이 되면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빠지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과도 마찬가지.
다시 240 돌파했죠. 그러면 다시 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확인된가를 봐야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장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종목이든 어떤 거든 다 포함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도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신의 한 수 종목을 듣기 전에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태광이 벌써 7% 넘는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거의 주시자마자 그 다음 거래일에 굉장한 상승이 또 나오면서 수익을 챙겼지만 이후의 흐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제시 주신 목표가 15,000원까지 여전히 홀딩해도 되는 구간인지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이제 팁이에요. 이게 태광 같은 경우가 지금 저평가고 PBR도 낮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바이앤 홀딩을 하지 말한 이유가 제가 추천해서 올라갔는데 결론은 못 가요. 거래도 안 늘었어요. 그러면 일부분 판다든가 했다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손절했다가 다시 모양 만들 때 지금 내려왔죠. 지금 여기선 또 들어주겠죠. 들어줄 때 다시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제꼈다가죠. 그리고 내려오면 또 제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두 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빠져도 또 들어줄 겁니다. 들어줄 때 비중 축소, 다시 내려올 때 저점을 지킬 때 다시 매수. 그리고 길게 볼 때는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은 기업이어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고 예, 바닥에 있으니까요. 바닥에 있는 주식이고 PBR도 1도 안 되는 회사고 실적되고 조선기자재 제가 좋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서 매매랑 섞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가 편하니까 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주식이든 빠지니까요. 그거 매매를 꼭 명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트레이딩을 좀 대응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좀 밀렸지만 다시 한번 반등 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추세 대응을 이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의 한 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SL입니다. S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동차 종조 사시 부분 생산업체죠. 이게 이 회사는 현대차, 기아, GM, 포드, OEM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 실적이 좋다고 유보율이 6,000%가 되거든요.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기업은 좋고 저희 자동차든 자동차 부품은 다 좋게 보거든요. 그 대신 이치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좋은 기업인데 꼭 손절을 잡고 그 대신 시장이 안 좋아도 버텼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매매하시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21선 위에 있고 24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31,000원 초반 지금 좋네요. 매수하시고요. 목표치는 35,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목표치는 35,000원 정도 보고요. 손절은 28,500원 잡겠습니다. 여기 손절하고도요. 27,500원이 안 깨지면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여기가 깼을 때 이 폭만큼 빠졌을 때 여기가 또 지지니까 보시면서 같이 이치가 높을 때는 꼭 손절을 같이 이치가 낮을 때는 내가 손절하면서 그 주식을 계속 보는 거 그거를 같이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심택도 그렇게 했었죠. 신고가 종목을 제가 심택을 추천했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손수회사에 추천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신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가운데서도 SL 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8,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